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강력한 군사대국이며 뛰어난 기술로 선진국들조차 깜짝 놀랄 각종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북쪽의 국가와 그 너머에 있는 대륙 국가의 핵미사일들이 그것이죠. 이런 상황에 아직 우리나라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는 있어도 요격할 능력은 없는 상황이라 스스로를 혼자 지킬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강력한 핵무기들을 갖추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전혀 다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6년 이런 우리의 상상을 좀 더 현실적인 구상으로 작성해 발표한 미국의 보고서가 있어 큰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누구보다 핵전략에 있어 정통한 미국의 1급 전문가가 쓴 글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가공함 핵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무시무시한 핵전쟁 없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4월 5일 미국의 언론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쪽 국가에서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때보다 더욱 발전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은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개발하고 있어 갈수록 그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협이 되는 것은 적어도 200에서 300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대륙 국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엄청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고 현재는 미본토마저 이 미사일들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2016년 4월 미국의 과학자연맹 FAS의 회장 찰스 퍼거슨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찰스 퍼거슨의 높은 권위 때문입니다. 퍼거슨은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 후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했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이후 미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유명협회의 핵정책 담당 국장 역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입니다. 즉, 찰스 퍼거슨은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핵전략 분야의 정통한 1급 전문가라는 말인데요. 그가 작성한 한국의 핵무장 관련 보고서는 비공개 문서로 떠돌다가 NPC 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퍼거슨은 한국의 핵무장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D 핵분열 물질들을 준비해 주었다가 먼저 외교적 압박을 위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대륙 국가에게 하여금 북쪽 국가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 목적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매년 한국이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5에서 10년 정도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북쪽 국가만이 아니라 남쪽 섬나라와 대륙 국가의 핵위협에도 대응하기로 마음먹게 될 것이라는데요. 특히 북쪽 국가의 세력이 약해지고 대한민국이 통일할 기회가 왔을 때 대륙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핵전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최소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이 언제나 작전을 뛰고 있어야 하기에 적어도 수직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4에서 5척의 잠수함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2주간 잠수하는 것이 가능한 1800톤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3000톤급의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 VLS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개발해 탑재할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근해의 바다에 숨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SLBM을 통해 주변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하려면 결국 실질적으로는 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BN이 필요할 텐데요. 핵무기마저 개발하게 된 상황이라면 SSBN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이미 이 시점에서 우리는 최강의 비대칭 전력으로 손꼽히는 핵탄두 SLBM과 SSBN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이미 한미 미사일 지침은 완전히 해제된 상태죠. 우리 군은 현재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2.5톤, 180m의 지하 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괴물급 탄도미사일 현무-4를 가지고 있으며 탄두 중량을 줄임으로써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이 현무사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도 운영되는데 잠대지 탄도미사일은 SLBM 현무 4대4로 명명된 바 있죠. 여기에 사정거리가 1500km인 순항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미사일인 현무-2C를 개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의 핵탄두가 장착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퍼거슨 회장 또한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했고 추가로 우리 공군의 핵투발 능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한국은 이미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 유기를 도입했고 F-15K나 KF-16을 이용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전투기의 채공 시간이 70에서 90분 정도 길어지게 되는 것으로 최근에 한국은 앞으로 전투기를 이용해 발사되는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또한 개발할 것으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대륙 국가와 북쪽 국가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양국의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이때 한국은 발달한 순항 미사일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 폭탄의 원료인 삼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본은 퓨렉스형의 재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륙이 핵전력을 증강시키고 미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핵무장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게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경우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운반 수단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한국은 이들 요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 삼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월성 원자력에서 운영하는 4개 중수로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26,000kg의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양은 무려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퍼거슨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할 경우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2,500kg이나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월성 원전 7기가 연구 정지된 상태이기에 이 수치에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겠다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에서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성 원전 등에서는 증강핵 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 삼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소폭탄에 쓰이는 리듬-6은 자연 리듬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해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것을 퍼거슨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핵폭탄 설계에는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초고속 전자 기폭 장치도 필요하지만 한국이 가진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로 볼 때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닐 거라는데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의 높은 컴퓨터 관련 기술 수준을 보아 핵분열탄, 증강핵 폭탄, 수소폭탄에 대한 실험조차 필요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것은 사실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용도인데 한국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 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경제적 제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하에 한국에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이 필수인 핵무기의 제조는 명백히 이를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 핵 개발은 안 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제10조를 살펴보면 이런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에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에는 동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의해 납득되고 핵무기 개발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 또한 인일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만만치 않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당할 경우 하지만 미국의 핵전략 전문가인 퍼거슨 회장은 한국이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경제 제재를 돌파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예를 들었는데요. 인도는 1998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경제 제재는 1년을 가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는데요. 인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들처럼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인도가 급성장하게 될 경우 대륙 국가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에 인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세계 5번째의 공업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6번째의 수출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결국 당하는 쪽뿐만이 아니라 이를 가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기 마련이기에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퍼거슨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 있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제재는 다른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퍼거슨은 이 같은 근거들을 들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장기간의 경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27 또한 그는 인도나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는 북쪽 국가의 핵무장과는 경우가 달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퍼거슨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회귀를 추진하며 계속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역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경우 각자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교적 핵폭탄 정도만으로도 한국은 대륙과 일본의 엄청난 핵능력을 과시하고 북쪽 동네의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